네, 김평일 주목에도 북한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입 닫은 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가 됐고 말끔하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예를 들면 짠 하고 나타나면 이 건강 이상설이 딱 이게 불식이 될 텐데 북한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설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그제 조선중앙TV가 이러한 것을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김정은 동지께서 쿠바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쿠바공화국 주석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닐 베르무데스 동지. 존경하는 주석 동지, 나는 생일 60돌을 맞는 주석 동지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원래 건강 이상설 등이 보도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최고 지도자의 건재함을 과시하곤 했던 북한이 이번에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대신에 이렇다 할 김정은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김정은이 뭘 했다, 외교적 활동을 한 모습, 사실들을 좀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시리아를 이렇게 발음하고 있는데요. 시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답전을 보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얼마 전에 김일성의 108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 답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의 최근 모습이나 행보 같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영환 한국관광대 초빙 교수가 나와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답전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시리아에 김정은이. 근데 김정은의 사진 같은 거 전혀 없었고요. 건강 이성설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답전은 보냈다는 보도는 나왔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외무성에 15년 동안 근무를 외무성에 또 베테랑 근무하셨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월 초에 이제 외무성이 이런 수반의 생일, 국경절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께서 답전이나 축전을 보낼 대상들은 이렇습니다. 축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걸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묶어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걸 들여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미리 다 돼 있는 거를 지금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스케줄에 나가는 전 루틴 외교거든요. 루틴 외교라 저걸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고 크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고 저거는 북한 외교의 루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계속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한 무언가의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픽 좀 넣어주시고. 자, 김정은이 수술을 받다가 실패했다고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받은 수술이 실패했다고 들었다. 다만 현재 김정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우리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어쨌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 정상 활동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미국의 결은 좀 달라요.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좀 싣고 있다는 거죠. 우리 고영환 교수는 한 하루 이틀 사이에 좀 새롭게 좀 들으신 얘기라든지 있으실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북중 국경 지역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북중 국경에서는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 이상설에서부터 유고설까지 별의별 소문들이 다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4월 15일 날 그 신성하다고 하는 태양궁전 참배에 빠진 것 때문에 맞았죠. 그것이 북한 주민들로부터 이상하다는 소문이 돌고 뭔가 수군수군 되면서 이것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면 유고설까지 가는 건데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 소문에 일희일비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북한이 북한 주민들도 지금 궁금해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예술 공연을 보거나 어느 군부대를 시찰하면 모든 것이 다 깨끗이 해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8, 9일이 지났는데 계속 묵묵부답. 그러니까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는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4월 14일 행사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참가했다는 보도가 없고 4월 15일 행사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고설과 이런 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또 계속해서 지금 며칠 동안 미군 정찰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정찰기도 돌고 있고. 그러니까 예. 북한의 이상 신호는 분명히 생겼다. 그런데 네네. 여기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은 지금 중국 대연락부가 뭐 안다는 말을 하는 패널들도 계시는데 네. 요거는 지금 그냥 북한 당국의 한 20, 30명 정도만 딱 알고 있을 극비 중의 극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에서도 소위 힘 있다는 네. 아주 그냥 소수 그 그룹 정도만 김정은의 상태를 알고 있지 네. 아무도 지금 모른다. 거의 극비에 묻혀진 상태다. 북한에서 원래 지도자의 신변은 극비인데다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더 철동 같은 보안을 지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중요한 행사들의 연이어 빠졌고 예. 그리고 정찰기들이 떴는데 뭔가 이상 신호들이 있고 지금 헬리콥터가 12일 날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앰뷸런스들이 움직이고 있다. 하하.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미국 당국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지도자의 상태가 딱 요렇다. 요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CNN 뉴스 같은 거 나오면 흔히 페이크 뉴스다. 네. 우리 알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우리도 잘 모른다. 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잘 읽고 말한다. 건강에 이상이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폼페이오 묘해요. 장관도 묘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에서 더 발전된 것은 없다. 하하.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도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네. 무언가 있은 것만은 틀림없지만 틀림없다. 그것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은 북한이 발표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현 사정이다. 자, 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금 두문 불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 기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된 무슨 얘기도 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는데요. 그동안 사실 북한은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 과시한 바 있거든요. 지난 방송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염병 발생 초기부터 비루스의 유입과 전파를 과학적이면서도 선제적이고 동세적으로 막기 위한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자그마 한 틈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예견성 있게 대책을 세워서 이 전염병이 절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네, 도쿄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현재 원산 별장에 머무르고 있다. 원산에 머무르는 이유는 코로나를 피하기 위한 자가격리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내놨고요. 산케이 신문은 김정은이 인구가 밀집한 평양을 피한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내놨습니다. 자, 네, 코로나 얘기까지 나왔는데, 고 교수 보시기에는 이건 좀 어떻습니까? 일본발 보던데요? 실제로 1월 말부터 예. 김정은 위원장이 3월 17일 날 평양 종합병원 건설 시공식장에 나타난 이후에 평양에서 동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포병부대, 박격포부대, 미사일부대, 대형 방사포, 네. 공군 훈련 이런 것만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평양을 떠나서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원산에 그런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산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그러니까요. 원산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모인 고영희가 계속 있었던 장소라 거기가.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건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11일까지 서해안에 있었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11일 날 추격기 북한에서 요격기라 그러는데 거기 있었고 예. 그다음에 14일 날 강원도 문천 바로 원산 위에서 네. 공군 훈련과 미사일 훈련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옮겼다는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동해안에서 제일 좋아하는 특각의 어머니가 있었던 원산 특각이니까 특각. 원산 특각으로 가든가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고 네. 코로나 이야기는 저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이 사람들이 많은 데를 피해서
일부러 서해안과 동해안에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은둔을 하고 있다. 저기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 저렇게 뭐 코로나를 예. 피해서 그런 정도는 그거는 아니다. 뭔가 지금 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어때요? 지금 뭐 계속 우리 북한 뭐 이야기하면서 김여정 제1부 부장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중설이 나오니까 이제 대체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한 그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거 이런 무슨 얘기를 얘기예요? 했습니다. 네. 김정일이요. 아버지 김정일이 생전에 김여정을 두고 김여정에게 코털이 있었으면 내가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렇게 들었지만 어쨌든 남자였다면은 권력을 물려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김정일이 한 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 위원장 유고 시에는 김여정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전직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인 태구민 당선자의 얘기는 좀 다릅니다. 변수를 한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가 공식 정치국 후보위원에 네. 올랐고 김여정이가 나서지 말아야 할 남북관계 같은 때도 이제 보면 김여정 이름으로 담화가 나왔고 이런 걸 그랬죠. 보면 내부적으로는 만일 김정은이가 어떻게 됐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네. 이런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 김여정 체제로 가는 와중에 첫 번째 변수는 지금 받들고 있는 이 세대들은 다 지금 60대, 70대 됩니다. 그러니까 김여정과 거의 30년 그들의 눈에 보는 김여정은 완전히 애승이죠. 다른 하나의 옵션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유고 시에 김여정 체제로는 일단은 가겠지만 북한에 좀 나이 있는 60대, 70대는 김여정을 저 어린애로 볼 거예요. 애송이로 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이라는 존재입니다. 김평일이 누굴까요? 밑에 설명 이어지죠?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이에요. 김정일의 이복 남동생.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삼촌이 되겠죠. 자, 김평일을 주목해야 된다. 우리 고영환 교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제가 김여정 제1부장 소리부터 먼저 잠깐 하면요. 예. 제가 김여정, 김정은이 다니는 학교까지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성적표를 봤습니다. 성적표 보셨어요? 네. 어떻든가요? 똑똑하든가요? 김정은 위원장보다 성적이 훨씬 좋습니다. 아, 훨씬 좋아요. 김여정 부부장이. 그래서 오. 북한 간부들 속에서 남자로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북한 간부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예.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김여정 소리를 하고 즉 김평일은 저하고 같은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남산 고급중학교 다녔고 저는 평양외국어혁명학원이라는 걸 다녔고 네. 외무성이 같이 있었는데 저는 김평일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게 낮게 본다, 김평일. 김평일은 이미 북한 간부들이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졌다. 김평일은 그 같이 한 학급에 있던 학생들까지 몽땅 지방으로 좌천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김평일이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만약에 김평일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여정까지 유고가 생겼을 때. 김여정까지 유고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김여정이 이어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높다. 김여정까지 뭔가 유고가 생겼다 그러면 김평일이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김평일이보다는 김여정을 얼굴로 내세운 북한의 체제가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김정은의 유고를 가져간 거기 가져가서 하는 때문에 거니까요. 아직 거기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